네, 97년의 외환 위기, 2008년은 리먼 사태, 그리고 작년 레고랜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 불어닥친 위기들이 모두 9월에 촉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9월도 심상치 않다, 한국 경제 9월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부동산 PF 사태, 중국 부동산발 위기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자, 9월 위기설 실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모시고 진단해 볼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9월 위기설 상반기에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맞아요. 9월 앞두고 이렇게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설 불거진 배경, 그리고 어떻게 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설의 가장 큰 이유는 뭐 일단은 중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이슈가 리오퍼닝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네. 그건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이 급격히 이제 내수로 돌아서면서 리오퍼닝이 주변 국가들, 특히 한국으로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9월 위기설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뭐 중국입니다. 중국 등 이유로 해서 미국도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우리 경제가 우리 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 9월 위기설의 배경은 불안입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불안 이유 등으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금리 동결하겠다. 네. 근데 이게 해석이 재밌습니다. 다들 금통위원들이 3.75%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나 이런 여타 이유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긴축을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3.75%까지 열려있는 그런 긴축 동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9월 위기설의 얘기가 또 나오는 이유는 9월이면은 무역수지 흑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흑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수출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안 좋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저성장, 이 침체 구도로 가고 있다. 이 불안감이 9월이라는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증폭되기 때문에 9월 위기설이 나온 겁니다. 네. 뭐 불황형 흑자를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수입이 안 되고 내수가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내수가 안 되는 부분에는 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얘기가 그렇죠. 있는데 이 가계부채가 또 다시 좀 늘어나고 있어요. 뭐 맞습니다. 약간 네. 생산적인 분야로 간다면 좋겠지만 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잠기다 보니까 부채는 늘어났는데 실질적인 생산성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50년 만기 주담대, 뭐 그렇죠. 금융권에서 또 네, 네. 실태 조사 들어간다고는 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빚 리스크 잠재울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당장에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 정도의 이제는 그런 언제 터질 줄 모르는 그런 이제 휘발성이 큰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누적 가계부채가 1,90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나요? 없죠. 그걸 뭐 탕감을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왜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 결국 우리는 부동산 빚이 많은 거예요. 리스크가. 뭐 가계 신용대출도 있고 기업 또 이 대출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는 이 가계에서 부채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전에 우리 신종원 앵커도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이제 집값 반등하니까 그래 이때 사자. 그냥 빚 끼고 사자. 근데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니까 이 관련된 것이 이제는 빚을 좀 더 많이 얻어서 집을 살 수 있게 좀 열어놨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빚 얻어서 집을 사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처방으로 뭐 주담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 또 이걸 기준금리를 지금 뭐 4%까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지금 퍼즐처럼 꼬여있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은 좀 부재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우리도 부동산에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답답한 심경을 좀 토로한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이 시점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가 있는데 가계부채 이슈,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올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가 인플레이션을 겪어보지 못해서 부동산 뭐 이제 더 구매 매수에 또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얘기를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출 어제 문제는. 뭐 일침을 좀 놨죠. 네. 인플레이션이 물론 부동산도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동산은 또 자기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1%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네. 매물 압박, 가격 하락, 그러면 또 이제 약간의 빚덩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좀 경계하신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이 부동산 개발 업계들 지금 9월 위기설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그 브릿지론, 임시 대출이 8월 말 연장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 이것이 본 PF, 그러니까 사업비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부동산 개발 시장에 돈이 말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돈이 상황일까요? 말라가는 건 맞습니다. 네. 정정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서 지금 뭐 강남도 그렇고 또 여의도도 그렇고 재건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사실 시공사 문제예요. 선뜻 안 나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비가 너무 올랐고 그렇죠. 지금 이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라는 것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일단 빌린 겁니다. 맞아요. 이거부터 갚아야 공사 비용과 관련된 것을 빌릴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만기가 8월 이렇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우리 매일경제 신문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 부도 도산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불가피하게 재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먼저 하면 재연장된다고 해서 이 만기가 재연장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연장이 될 뿐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부동산 경기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조금씩 좋아져야 되고 해외 건설 경기가 좀 좋아지면 우크라이나 뭐 재건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여전히 국내 건설사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가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건설 경기가 부도나 파산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볼 정도는 아니지만 당장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중국은 더 심각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도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꼭 주시를 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브릿지론은 증권사에서 많이 다루는 상품이기도 예. 하고 조달 비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증권사가 이거를 또 소위 말하는 롤오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본 PF 은행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사실은 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 이런 부동산 PF 얘기도 있지만 가장 지금 그래도 견조하다고 하는 미국도 S&P도 그렇고 그 전에는 피치도 그렇고 지역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고요. 재정 적자가 뭐 말할 수 없이 늘어난 상황.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헝다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컨트리 가든 같은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우리 경제에 사실 좀 안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고 네. 지금 뭐 잭슨홀 미팅에서도 당장 파월 연준호 의장이 그러니까 안 올릴 거라는 이야기가 불과 보름 전, 한 달 전만 해도 좀 많았던 편이면 이젠 올리겠다는 그러니까요. 의향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호기시하게 매파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그만큼 지금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건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지금 뭐 브릭스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도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시간상 좀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일본이 30년 장기 불황을 탈출하는데 중국 의존도를 많이 줄였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이 대비해야 됩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주가 중요한데 우리 매일경제 웹사이트 들어와 보면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개선된 회사들을 쭉 엑셀로 좀 정리해서 그 회사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여러 가지 어려울 걸 전제한 가운데에서 정권사 리포트를 종합해서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좋을 거라고 또 전망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명불허전 배종찬 소장님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